진행하고 저는 네, 마스크 착용한 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하실 박미영이고요. 그 스케줄상 한 30-40분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 분명히 질문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전에 먼저 두 분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한두 가지 얘기한 다음에 객석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오픈 채팅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쪽에 올려주시면 제가 골라서 질문을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많이 떨리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차이나타운에서 치도 역을 맡은 배우 고경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스크 때문에 혹은 코로나 때문에 어떤 호응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제재를 받으신 건가요? 생각보다 분위기가 저도 엄숙해서 저도 같이 덩달아 긴장이 좀 되는데 감독님과 저와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할 때 많은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이나타운 연출한 한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을 고경표 배우님 대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이제 질문은 간단하게 이게 인천 영화주간에서 이제 초청이 돼서 이제 6년 만에 다시 그러니까 상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에게 차이나타운이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배우님에게 치도란 이렇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차이나타운은 제 데뷔작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3편의 작품을 했는데 3편 다 인천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극장 앞에서는 이제 전작에서 뺑반에 갇혀있을 찍었었고 여기 앞에 있는 차이나타운 서울동에서는 워낙 많은 촬영들을 했어가지고 되게 익숙한 공간들도 많고 또 이런 또 되게 오래간만에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저도 계속 좀 봤는데 지금 다시 보게 되니까 부족한 부분들도 보이고 하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되게 좋아하는 그리고 감사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치도는 저한테 깐네 영화제를 보내줬던 아주 뜻깊은 캐릭터를 제가 이제 한준희 감독님을 만날 수 있었던 너무나도 감사한 캐릭터이고 감사한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질문 주시면 되는데 아직은 이제 질문이 안 들어와서 그러면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차이나타운 처음 나왔을 때 일단 시나리오 자체 굉장히 이제 이미 주목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고 또 여성영화제에서 이제 피칭해서 받았던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관심만큼 이거 굳이 꼭 주인공이 여성이어야 하냐라는 이제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은 이게 꼭 여성이 주인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어째서 그러한지 일단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당시에도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이제 들었었고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이제 여성 주인공인 어떤 장르물들 액션 영화 최근 마이네임도 있었었고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심지어는 굉장히 많은 퀘스천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자 주인공인 장르물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최근작인 DP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남자들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건 남자여야지 이건 여자여야지 이런 식의 접근을 했다기보다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왜 남자 주인공 그럼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없는 것처럼 저는 좀 시나리오 쓸 때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 여성 캐릭터를 그리고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게 아무튼 목의 서사 중심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을 쭉 보다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로 대입한다면 조금 더 뭔가 어색한 감정들이 될 수 있는데 엄마와 딸의 이야기 그리고 어떤 목의 중심의 가족 이야기라고 처음부터 좀
그 생각들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여자 캐릭터였던 것 같고 오히려 장르적인 접근에서 남자는 안 돼라는 어떤 질문들을 들었을 때 이야기의 시작이 그렇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직관적으로 보기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막 여러 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배우님한테 조금 쉬운 질문 한번 해보면 이 치도역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혹은 나 좋았다 하는 점이 궁금하다고 하세요. 어떻게 보면 배우님 필모에서도 좀 다른 캐릭터였잖아요. 악역이었고 그래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났네요. 당시 상황을 복귀해보자면 그 당시에 고용표라는 배우에게 주어지기 힘든 용기였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서 큰 용기를 내주셨고 저도 그에 부응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었고 치도를 하면서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 5회차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힘든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했죠. 혜주 선배님을 뵙는 것, 그리고 학교 선배인 엄태구 배우와 함께 작업을 했다는 거, 그리고 당시에 라이징이었던 김고은 배우, 그리고 뭐 여타 많은 배우들 함께 작업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고 회차가 많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반겨줬었던 기억이 있고 그게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현장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억이에요. 저는 이제 영화를 예전에도 이미 봤고 이번에도 새로 봤었는데 사실 이제 김혜수 배우님하고 붙는 씬들이 되게 강렬하게 있어서 그러니까 많이 안 나왔다고는 하시지만 그래서 뭔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치더라는 역할을 조금 더 와일드하고 조금 더 무게 있는 역할로 연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디렉팅을 해주시기를 치도도 엄마의 자식이었고 어떤 스스로에 대한 자격지심이나 연민이 좀 느껴지는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비록 악역이지만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그 감정들이 연민처럼 느껴지는 저 아이에게도 일말의 좀 불쌍한 감정, 동정들이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를 표현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감독님과 뭐 현장에서도 리딩에서도 그것들을 찾기 위한 과정이 즐거웠고 감독님과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저도 굉장히 많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죠. 이거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큰 일이었어요. 첨언하면 총 4회차 촬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오는 분량이 사실 굉장히 거기에 비해서 되게 적은 촬영이었었는데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존재감이 있는 배우다 보니까 와가지고 되게 고생도 많이 하긴 했어요. 바다에 빠지는 씬이나 저희 드럼통에서 시멘트 들이붓는 씬 이런 것들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차가운 바닷가에 막 뛰라고 하고 막 와이어도 안 매고 혼자 뛰고 저희는 안전을 위해서 와이어를 매자고 했는데 그 배우가 되게 스펙터클한 그림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안전수칙을 준비하면서 찍었었습니다. 좀 객기를 부렸어요. 이제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두 번째 질문 보게 되면은 차이나타운 마우이 역의 김민수 씨가 극중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돈을 쓰는 모습이 잘 안 보인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걸 이제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 또 하나는 질문 나눠서 답변 듣고 또 질문 드릴까요? 네. 그 생각보다 처음 구상할 때부터 되게 돈이 없는 사람들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의 구성은 이제 뭐 거대한 정장 인분 뭐 이렇게 누아르처럼 기업형 건달들이 나오고 수많은 돈들을 막 오가고 있게 아니라 정말 생계형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들을 주고받는 식이었던 그런 종류의 어떤 카르텔들을 좀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사람이 별로 안 나오는데 거의 유집이나 사진관, 뭐 식비나
결정이보다는 되게 힘든 어떤 그 생계형 어떤 가족들에 가깝지 않았나 저희는 생각하면서 네 작업을 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두 분이 어떤 인연으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셨냐,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그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감독님은 왜 지도로 금융파 배우님을 선택을 하시게 됐는지, 혹은 또 배우님은 어떻게 이 작품에 조연을 하게 되셨는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영화 다시 찍는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배우님의 입장에서는 치도라는 캐릭터에서 바꾸고 싶은 점이 혹시 있을까? 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당시에 고동표 배우님 SNL에서 이제 굉장히 핫한 스타였었는데 그 SNL 보고 있으면 되게 웃겼어요. 되게 재밌고 웬만한 개그맨 훨씬 더 재밌는 어떤 배우였었는데,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저렇게 웃긴 어떤 모습들, 연기를 하는데 저번 순간순간에 어떤 욕설들을 뱉으면 진짜 무섭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 배우님의 많은 작품들을 봤었지만 저는 연출자는 배우한테 그래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의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해서 SNL을 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제안들을 이제 드렸었고요. 네. 말씀하자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당시에 오디션을 봐야 하는 배우였고 작품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열심히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첫 미팅 때 사실 제가 오디션 대본을 외우지 못해서 되게 안 좋은 첫 미팅이었죠. 굉장히 벙찌는 순간이 있었죠. 감독님께서도 의아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 녀석은 뭔가, 왜 시간을 내서 오디션을 보러 왔는데 대본을 읽지 않고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 싶으셨을 텐데, 그 모습이 또 감독님 눈에는 좋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조금 더 치도스럽고 조금 더 이 녀석의 정신이 어떤지 좀 가늠하기 힘들고, 그게 또 재미있어 보였고 그러셨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좋게 보진 않았고요. 저는 뭐지 막 이게 신인 감독이 무시하는 건가 이 배우가,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다음날 다시 오세요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다음날 굉장히 정독과 모든 것들을 외우셔서 그런 건 아니었구나, 제 오해였구나. 네. 제 불찰이고요. 그리고 치도를 다시 한다면 사실 글쎄요, 아쉬운 마음이 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모두의 최선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 당시에 최선을 기록해둔 이 영화가 또 다른 느낌으로 변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품을 하나하나 찍을 때 물론 어떤 영화적 전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 삶에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굉장히 큰 추억으로 여러 사람들과의 공유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 그대로 고이 간직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차이나타운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되게 평면적이지 않고 다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입체적인 면들이, 김일수는 캐릭터도 그렇고 김인국 캐릭터도 그렇고 그런 면이 많아서 치도도 마찬가지로 되게 인간적인 면이 있고 그런 면들이 잘 살아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좋은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이 영화 배경, 감독님한테 드리는 질문인데요. 차이나타운을 영화 배경으로 혹시 설정을, 물론 이제 제목이 차이나타운이니까 차이나타운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처음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이게 기본적으로 무언가 장르를 비트는 것들도 있지만 장르의 어떤 클리셰에서 기본적인 원형이 되는 어떤 마피아를 얘기가 됐건 뭐가 됐건
다 대부분 또 미국 이민자들 얘기인 거고 뭐 아이리시맨도 아일랜드계 뭐 이민자들 얘기인 거고 기본적으로 어딘가에 정착한 섞이지 못했던 사람들로서 시작한 것이 이제 이 어떤 장르의 몇몇 모티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가장 그 당시 익숙했던 뭐 이제 대만계 화교분들이나 이제 물론 어떤 특정한 이민자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언가 묘사를 거칠게 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겪었던 제가 만났던 어떤 몇몇 제 이민자분들 말고도 전 계통의 분들, 전 일들 하신 분들의 어떤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을 장르 속에서 조금 더 이제 보실 수 있게 장르적인 어떤 지점들로 그렇게 좀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 공간들도 뭔가 정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이 영화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치도와 어머니에 대해서 시도는 좀 생각이 삐뚤어졌던 것 같아요. 자기가 엄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쥐게 되면 엄마한테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스스로 유일하게 독립을 하려고 부단히 뇌를 썼고 그렇게 치기 어리게 막 나가는 시절의 치도를 엄마라는 사람은 그냥 묵묵히 지켜봤을 거고 그런 식으로 좀 떨어졌다라고 그 당시에 감독님이랑 설정을 잡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클럽도 하고 근데 사실 엄마가 절대 건드리지 않는 부분들을 치도는 했었거든요. 뭐 약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엄마의 미움을 사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독립을 할 만큼의 치도도 실력이 분명히 좋았던 플레이어였을 텐데 그의 어떤 잘못된 사고 방식이 어긋남을 초래하지 않았나. 네. 아직 성장 중이었네요. 엄마한테 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이건 질문은 아니지만 치도가 마지막에 엄마와 대치할 때 뱀처럼 보여서 좋았다라는 코멘트를 하나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거 감독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영화 초반에 그 고니 아역으로 네네. 위하준 배우가 나오는 씬에서 네네. 엄태구 배우 목소리를 덧입힌 건가요? 그 당시에 이제 후시 녹음들을 하면서 위아준 배우의 목소리 너무 훌륭하고 좋았었는데 이제 그 싱크에서의 어떤 전달이 이제 엄태구 배우와의 조금 이어짐이 좀 그러니까 같은 인물로서 그게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배우에게 양해를 구하고서 좀 그렇게 진행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두 분이 평양냉면 메이트라고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시네요. 진짜 찐팬? 오늘도 혹시 평냉을 드셨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오늘 먹지 못했고요. 몇 시 제한이어서 이제 저녁 먹기에는 좀 애매해서 오늘 고배우님이랑 자주 만나서 냉면도 먹고 뭐 그거는 어떻게 하셨죠? 뭐 저도 평양냉면 너무 좋아하고 감독님도 너무 좋아하고 사실 술 안 먹고 우리가 만남을 갖는 장소는 뭐 커피 그럴 텐데 둘 다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입니다. 혹시 단골집 공개 가능하신가요? 고배우님은 뭐 좋아하는 다 좋아하고 저희 이렇게 저 TP라는 작품을 또 같이 했었는데 그때 고배우님 냉면 드시는 냉면이 있거든요. 그때 약간 저희 무의식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냉면집으로 설정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정인 배우도 냉면 참 좋아해요. 맞아요. 단골집은 저희
진미? 이거 뭐 홍보인 것 같은데. 진미 강남에 진미 평양냉면에 불고기가 맛있습니다. 고기 많이 가죠. 네, 팬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사적인 정보 하나 여쭤볼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 마우이 히메즈베님 역할이 결말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죽임을 당할 줄 알았다면 석현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게 이제 그 마오이라는 인물 테마에 뭐 근접했던 것 같은데 석현을 죽이지 않았다면 뭐 혹은 그러니까 마오이도 신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녀 또한 이 영화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다 마지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발버둥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도 굉장히 슬퍼하고 나의 새끼들이 죽었고 뭐 일이 꼬였고 망했고 다 굉장히 무언가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다시 이걸 돌이켜보려고 발악하는데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는 그냥 그 누구의 변명도 하지 않고 그 누구의 핑계도 대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다 본인이 안고 가는 사람인 건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 여쭤보셨던 제가 생각하는 어떤 여자 캐릭터의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남자 캐릭터보다 여자 캐릭터가 훨씬 더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의 어떤 멋이 있어야 한다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이 악역하실 때 무슨 생각하시냐? 어떤 생각하면서 악역을 연기하느냐입니다. 뭐 사실 악역이라 뭐 특별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상황에 몰입을 하려고 하죠. 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관객들의 입장에서 재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들을 많이 하고 그것을 발현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거고 근데 어쨌든 첫 번째는 그냥 캐릭터와 상황과 인물에 집중하는 거 그게 이루어지면 어쨌든 사람들도 그 캐릭터를 몰입도 있게 봐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만의 비법 같은 거 있나요? 비법은 모르겠어요. 그냥 거울 보고 나쁜 생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글쎄요. 그냥 제가 연기할 때 캐릭터들의 어떤 다양성을 두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촬영 기간 동안은 그 캐릭터의 말투로 지내는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이나 말투나 그게 연기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조금 어떤 그에 맞는 껄렁함이나 뭐 툭툭 뱉는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을 평소에도 좀 입히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것 외에는 사실 촬영할 때는 상황에 집중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이제 고경표 배우가 했던 악역들 이제 DPN이라는 작품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악역이라는 걸 보일 수 있는 인물이었었고 천연성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이제 고경표 배우는 악역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에게 주어진 캐릭터이고 저 또한 이제 그 역할들을 같이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둘 다 전 불쌍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렸었거든요. 처음부터 배우하고 얘기했을 때에도 뭐 이 그 어떤 그림상 이 서사 안에서는 좀 꼴보기 싫은 부분들이 있긴 있을 수 있겠지만 늘 항상 제가 이제 같이 했던 역할들은 버림받거나 혹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무언가 그만큼 보답받지 못하거나 항상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인물로서 저희는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네. 맞아요. 저도 아주 악역이라고 생각은 안 들었어서 사실은. 네. 하지만 어쨌든 악역으로 캐릭터 규정이 되니까요. 카테고리를 분류하자면. 네. 그리고 이제 감독님한테 질문을 하나 또 드리면 유독 엄마가 왜 이령한테 마음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이 차이나타운을 구성할 때 이제 엄마가 저는 그 한국에 있는 되게 뭔가 좀 오래된 전통의 어떤 가부장적인 그 이제 어떤 뭔가 모습들 가부장인데 이제 아버지가 없는 목에 엄마가 있는 예를 들면 홀어머니가 있는 집인데 이제 과묵한 장남이 있고 혼자 일을 도맡아하는 장녀가 있고 조금 아픈 뭐 이제 둘째 뭐 말 안 듣는 막내 그리고 분가한 뭐 삼촌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생각을 하면서 인물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하는 어떤 행위나 직업이 아무튼 범죄 집단인 거고 뭐 그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엄마의 입장에서는 많은 굳은 일들을 묵묵히 도맡아하는 딸 그리고 본인과 가장 닮아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게 아무튼 간에 마지막 엔딩도 그렇지만 가게가 그리고 이제 이어져 가야 한다면 그건 이제 나와 가장 닮아 있는 윤영이가 아마 해 나가야 할 거라고 그게 좋건 싫건 뭐 뭔가 과분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슬픈 일이건 그런 무의식들을 가지고서 애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금 가벼운 질문으로 여쭤보면은 두 분 다 혹시 개인적으로 인천하고 어떤 뭐 연관된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되게 많이 제 인천에서 촬영을 많이 해서 작품들 잘 나와서 인천과 연구가 있는 줄 아시는 분 많은데 저는 연구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늘 무언가 작품들을 만들면서 혹은 이제 어떤 정도의 장면들을 생각할 때 그게 많이 이쪽을 오갔던 기억들 때문에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배우님 네, 저는 일단 인천 태생이고요. 그리고 이 장소가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제가 이 극장을 와본 적이 어릴 때 더러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같이 왔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무수히도 많은 리모델링을 거쳐서 환골탈태를 했지만 당시에는 티켓을 구매하고 들어와서 입석권이 있었어요. 그냥 이런 계단들에 사람들이 서서 영화를 보곤 했고 클리프해머라는 영화를 굉장히 어린 시절에 아빠 무등 타고 서서 본 기억이 있고 알라딘이라는 디즈니 영화를 이곳에서 봤었고 그 당시에 뭐 맨인 블랙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굉장히 어린 시절의 기억이 뜨문뜨문 나요. 근데 어떤 이 관객석의 이 뭐랄까요 층의 기울기도 좀 달라진 것 같네요. 어릴 땐 되게 절벽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많이 멋있어졌고 그리고 오래된 영화관으로서 자리매김해서 앞으로도 사람들한테 조금 기념비적인 극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배우님은 어렸으니까 저 경사가 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땐 진짜 무서웠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봐도 네, 굉장히 그 어떤 극장이 주는 그 웅장함에 조금 짓눌리기도 하고 매료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배우님 지금 질문 되게 많은데 제가 막 고르느라고 많이 뛰어넘은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배우님한테는 이제 이런 질문들이 공통적으로 좀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 찍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이제 이런 질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진흙에 묻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혹은 이런 질문도 하나 있었고요. 또 그 클럽에서 탈이 여러 명한테 찍어줬잖아요. 그 장면 찍을 때 감정 연기 어땠냐 이런 질문도 있고요. 어떻게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일단 사실 영화에 비춰지는 모든 순간이 아마 아시겠지만 매사 진짜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멘트에 몸이 담기는 장면은 정말 추웠고요. 그리고 칼에 찔리는 장면은 사실 여러 장정 그리고 액션을 섭렵하신 그 거구의 형님들이 저를 막 이렇게 밀치고 갔을 때
그냥 아파요. 네, 굉장히 아프고 그 칼에 사실은 날이 없지만 그걸 CG로 입혔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손잡이만 가지고 찌르는데도 구석구석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다들 몰입이 된 상태였고 당시에 제가 조금 더 표현하고 싶었던 건 그 칼에 찔렸을 때 그 근육의 경직도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찔릴 때는 막 정신없이 찔리다가 컷 넘어가서 쓰러지는 장면 때는 몸을 최대한 굳히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을 때 당시 현장에 같이 와주셨던 저희 회사 실장님께서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죽는 사람 연기를 하는 건 처음 봤는데 뭔가 이게 임팩트가 더 세다. 그런 칭찬들이 굉장히 뿌듯하죠. 네, 그렇게 또 즐거운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몰랐네요. CG로 처리를 했는지 몰랐었는데 실제로 정말로 그러니까 물론 나름 없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그런 이 감독님께 이제 드리는 소재를 했다는 게 특색이 있고 신선하고 충격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혹시 차이나타운 2 예정이 있겠느냐 혹은 이민자들의 삶을 소재로 하는 다른 작품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지. 네. 차이나타운의 뒷얘기는 사실은 뭐 여기서 완결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모든 작품은 마찬가지겠지만 후속에 대한 의지는 뭐 항상 저 외에 또 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어서 사실 아직까지 논의된 적은 없었었고요. 다만 이제 뭐 가끔씩 듣기에는 이제 미국이나 뭐 다른 쪽에서의 어떤 리메이크들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더 있다고 말씀들은 들었었고, 그거 좀 치료 역할은 누가 해야 되지 모르겠어서 혼자 해보고 막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네. 좀 감독님한테 질문 하나 더 드려요. 네. 배역 이름들이 막 송 이렇잖아요. 되게 독특한 이름들이 많은데 지금도 뭐 쉬운 이름은 아니고 혹시 이름을 이렇게 독특하게 지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유가 이제 어려운데요.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그 송은 그 당시에 이제 이수경 배우가 얘기했을 때 버려졌을 때 그냥 버리고 갔던 그 이름이 송 누구였을 거야. 그래서 이제 아마 송이 됐을 것이고 그 치도 같은 경우도 되게 직관적으로 지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직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죠. 이제 특히나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제 뭔가 명징한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캐릭터들은 조금 더 이름부터 명징한 어떤 정확한 어떤 이미지들을 느낄 수 있는 이름들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치도가 죽지 않았으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지 않고 계속 있었던 그러니까 엄마나 이경과의 관계가 어땠을까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상해본 적이 없어서 네. 이 끝은 죽음이었다. 이 캐릭터의 어쨌든 끝은 시나리오상에서는 죽음의 어떤 여부를 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글쎄 한 번도 치도가 살아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좀 짧은 시간 안에 뭐가 잘 떠오르진 않네요. 네. 일명의 조직과가 붙지 않았을까. 체력을 키워서 일명 조직과 그쵸. 그런 어떤 그 복수의 칼날을 또 갈았겠죠. 네. 어떻게 됐겠죠. 엄마한테 너무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들이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그 뒤에 대한 생각을 또 다르게 해보신 것 같아요. 이 관객분들은. 네. 치도가 살아있으면 차이나타운 2가 나왔을까요? 치도도 다른 어떤 동네에서 저기 어디서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한쪽 눈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지 그렇죠. 않았을까. 네. 혹시 그 두 분 중에 이 영화와 관련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인상적인 장면이었다든지 에피소드 같은 거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하인드가 저희가 촬영 중에 지금 저희가 크랭크인 난이었을 텐데 크랭크인 난 저도 이제 데뷔 감독이고 김고은 배우도 있었지만 라이징 하고 있었던 박보검 배우나 고용주 배우나 엄태구 배우, 조현철 배우, 이수경 배우, 위아준 배우까지 전부 다 거의 이제 장편 상업영화의 최적급인 배우들 많이 있었었고요. 근데 그 배우를 전부 다 첫 촬영 때 왔었어요. 네. 다 자신의 분량이 다 없었으면서 다 모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김현 선배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배우들 모두를 모아놓고서 사실은 본인 촬영이 끝나시고서 첫 촬영이 뭐였냐면은 그 위아준 배우가 김수환 배우를 버리는 신이었는데 그 촬영을 한 그 터널에서 혜수 선배님이 촬영 끝나셨는데 불구하고 이 젊은 배우들을 다 모아놓고서 연기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그리고 현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로 친절하게 긴 시간 할애하셔서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되게 뭔가 저는 여태까지 영화하면서도 그런 순간들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되게 멋있는 선배님으로서 후배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위축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첫 장편 상업 영화 뭐 수도 있는데 너희는 되게 잘하고 있고 그냥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잘 해나가도 될 것 같다라고 현장 프로모션에서 되게 많은 그 기억이 저는 되게 아직도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혜수 선배님은 정말 멋진 어른이시고 너무나도 훌륭한 배우이시고 제가 치도라는 캐릭터 연기할 때 혜수 선배님이 레퍼런스 삼아서 보여주셨던 그림 혹은 작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후배 배우에게 이렇게도 헌신적인 애정을 쏟아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이었고 지금도 정말 존경이 가지 않고 너무 본받고 싶은 분이에요. 그래서 꼭 다시 현장에서 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때 보여주셨던 그러니까 봤던 레퍼런스 기억 나시나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작가인데 굉장히 뭔가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가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치도를 생각하면서 나눴었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 그림을 한번 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리고 그 당시에 저한테 항상 높임말을 써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에너지를 쏟으면서 전 혜수 선배님과 가장 촬영을 많이 했지만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셨고 존중해 주셨고 수직적인 선후배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동료 배우로서의 수평적인 관계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그게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고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앞선 인식을 가진 멋진 선배님이시죠. 두 분 되게 촬영장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가 봐요. 네, 영화가 무겁다고 해서 험악했을 거예요. 그렇진 않았어요. 굉장히 웃음과 집중과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네. 저 고배우랑 촬영하면 차이타운 말고도 늘 현장에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고배우도 워낙에 이제 아무튼 재밌게 잘 재밌게 없네요. 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분께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소감 간단히 한마디씩 듣고 이 자리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저도 요런 타입의 극장을 진짜 어렸을 때 많이 갔었었는데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멀티플렉스 중심으로 이제 2층, 3층 구조 이런 멋진 극장에서 또 작품을 향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정말로 저는 이 고즈넉한 극장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또 오래간만에 처음과 지금을 또 같이 하고 있는 제가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배우와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인천 계속 영화 주간 계속 많이
방문해서 조금 더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관객분들과 소통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제가 지금 작품들을 찍으면서 준비하는 기간 그런 시간들이 그리고 군대도 있었고 그래서 꽤나 오랜만에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사실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많이 떨린 마음을 감추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멍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귀한 걸음 내주셔서 정말 이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감독님도 저도 좋은 작품으로서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한준희 감독님 그리고 홍표 배우님한테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